속에 꿈을 담고 지도를 펼쳐 발길 닿는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50분입니다. 오늘만큼은 반갑지 않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를 타기 위해 잠실역으로 딸과 함께 일찌감치 출발합니다. 와, 마침 전철이 도착했어요. 우리가 타는 전철은 경의중앙선인데 한번 놓치면 2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날씨는 아쉽지만 출발이 좋습니다. 우리 여행이 1박 2일인데 오늘은 삼척, 내일은 태백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 가는 그 관광지가 많아요. 가이드가 나누어준 배지는 관광지 입장권 대신이라고 합니다. 선물은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걷어갑니다. 중간에 횡성 휴게소에 들려 잠깐의 휴식 타임을 가집니다. 여기 횡성 휴게소. 좀 여기 오니까 비가 그칠 것 같아요. 첫 번째 관광지인 죽서루에 도착했습니다. 귀여운 포졸 인형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죽서루는 무료 입장입니다. 입장 전 죽서루 안내판을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한번 쭉 훑어봅니다. 짧은 계단을 올라가면 죽서루의 멋진 전경이 펼쳐집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는 않은 듯합니다. 죽서루를 마주보고 우측에 있는 건물은 조선시대의 지방행정기관이었던 삼척도호부의 건물이고 좌측에는 선사 암각화와 용문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와 화장실도 위치해 있습니다. 보여주는 거야? 어떤 거? 저 사진. 거기 찍은 거. 아니, 그거는 저기 여행 경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래. 그래서 싸게 온 거라. 이번 버스 여행 상품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 저렴한 상품이라 입장 전 단체 사진을 찍어 제출해야 합니다. 국보지정서. 죽서루. 여기 가도 되는 거야? 응? 여기 가도 되는 거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신발 번호 되는 거야? 아, 들어갈 수 있나 봐. 그러면 들어가야지. 현판을 둘러봅니다. 죽서루의 정면에 걸린 죽서루와 관동 제1로 현판은 1710년 숙종 36년에 삼척 부사로 왔던 이성조의 글씨입니다. 죽서루는 동해안의 팔경, 바로 관동 팔경 중 유일하게 바닷가가 아닌 강의 절벽 위에 세워진 특별한 누각입니다. 그런 데 직접 쓰는 거. 삼척 죽서루의 기둥은 절반 이상이 자연 안반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자연석을 그대로 주춧돌 삼아 기둥을 깎아 맞추는 그랭이 공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지어놓은 지 얼마 안 된 거 같아. 송강 전설 가사에서 송강 정철 가사에터. 여기는 삼척도호부 관아지입니다. 삼척도호부 관아지는 조선시대 삼척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관아 유적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12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건물이 새로 지어진 것 같았는데 역시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대부분 소실되었고 지금 보이는 건축물은 복원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후원으로 들어와 보니 대나무 숲이 장관입니다. 용문바위입니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용문바위를 찾아와 용문을 드나들며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찾아와 간절한 소망을 빌고 간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용문바위를 통과하면 좋은 기운을 받아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용문바위인가 보다. 현아, 이모나 이리 와봐봐. 저기 들어가자.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자, 몇 분이 우리 여기 앉자. 자, 그 앞에 보이시는 산 있죠? 이게 덕봉산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시는 덕봉산이고, 이게 대특길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올라갔다가 덕봉산, 저게 덕봉산인가 보다. 덕봉산 옆으로 파도가 무섭게 칩니다. 저 파도가. 너 저기 들어갈 수 있어? 어? 저기 들어갈 수 있어? 어디 보트 같은 거 없어? 보트. 자, 이제 올라가는 거야. 덕봉산. 우와. 우와. 태연아, 저 파도 봐. 저기 들어가고 싶어. 저기 들어가고 싶어? 해안길. 정상 가는 길. 우리 한번 정상을 가볼까요, 연아? 우와, 저 파도 치는 거 봐. 근데 여기는 어디가? 어? 아, 여기 쉬는 데 있다. 우와, 쉼터가 있네? 아이씨, 힘들어. 옛날에 저거였나 보다. 뭐야? 아, 힘들어.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원래 그네가 있었는데 그네 다 떼어버렸어. 날씨는 흐리고 비가 오는데도 올라오니 멋있습니다. 맑으면 맑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자연은 그만의 멋으로 우리를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전경을 둘러보니 감탄사가 절로 흘러나옵니다. 너무 멋있네요. 혜선아, 갑니다. 파도 소리에 귀가 시원해집니다. 앞선 딸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계속 내려갑니다. 파도 소리가 시원합니다만 제 무릎은 쓸쓸한 가운데 내려가는 길이 더 아픕니다. 조심조심 내려가야겠습니다. 외나무 다리가 보입니다. 다리가 긴데. 아, 좀 무서운데? 무섭긴 한데 가보자. 건너다 보니 무서워 중간에 멈춥니다. 건너 보이는 해변은 맹방해수욕장입니다. BTS의 글로벌 히트곡 버터의 싱글 앨범 재킷 사진을 촬영한 장소입니다. 오른쪽은 바다, 왼쪽은 강. 민물이고 여기가 바다로 연결되는 건가? 딸이 건너옵니다. 살금살금 조심조심. 겁이 많아서. 친구와 함께 건너가는 듯 싶더니 다시 되돌아옵니다. 갈 때는 친구 손 잡고 올 때는 친구가 무섭다며 딸아이 손을 잡고 되돌아옵니다. 이게 밑에 보니까 무서워. 이어진 줄 알았더니 끊어졌네. 아, 어차피 건너서는 못 가는구나. 끊어진 게 아니고 비가 와서 끝까지 물이 갔다가. 불어 다리 끝부분이 물에 잠긴 것 같습니다.
1968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동해안 일대는 군사적 경계가 강화되었습니다. 덕봉산 역시 군사 요새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군사 통제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약 53년 동안 민간인의 출입이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렇게 베일에 쌓여있던 덕봉산은 2020년 말 군 경계 철책이 철거되면서 삼척시가 해안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침내 2021년 4월 일반에 개방되면서 53년 만에 그 숨겨진 비경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맹방해수욕장과 덕산해수욕장 사이에서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삼척의 대표적인 트레킹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바다와 어우러지는 봉우리 탐방로를 걸어보니 그냥 멋지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번잡했던 일상이 이 순간만큼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연은 정말 멋지구나. 이 생각만 계속 듭니다. 파도 소리 들어보세요. 정말 멋지죠? 덕산 해수욕장 모래사장 위에는 멋진 조각상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애기 같은데? 뒤에 또 있어 한 마리. 그러네. 시간을 들여서 3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3시 40분. 초곡 용굴 촛대 바위로 들어갑니다. 흔들다리가 있다는데 고소공포증이 있어 흔들다리지만 안 흔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파도가 장난 아니네요. 다리가 더 많이 흔들리는 건 아니겠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아, 여기도 올라가야 돼? 경치가 한눈에 드디어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이날 파도가 장난 아니더니 기상악화로 막았다고 합니다. 이곳은 워낙 경치가 빼어나 예로부터 천하제일의 귀개한 경관이라 불렸고 작은 고깃배를 타고 나가야만 볼 수 있었던 아름다움 덕분에 해금강이라는 애칭도 있습니다. 한국정쟁 당시 마을 주민들이 작은 배를 타고 용굴 안으로 들어가 피난처로 삼았다는 가슴 아픈 사연도 전해집니다. 또한 초곡 용굴에 관련되어 용이 등장하는 재미있는 전설도 전해 내려옵니다. 오늘의 기상 악화로 인해 안타깝지만 다음에 다시 방문해 보기로 후일을 기약하고 되돌아옵니다. 저거를 봤어야 되는데 이 뭐 촛대바위 길 전경이잖아. 여기도 갈 수 있었던 거잖아. 이게 근데 길을 왜 막았어? 아쉽다. 파도가 심해서 그렇지 않나? 그랬을 것 같아. 이번엔 수로 부인 혼화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관광지입니다. 공원이니 평지에 있겠지 기대를 해봅니다. 입구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무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야 됩니다. 상이겠지. 여기 15층 정도는 되겠다. 15층 정도 되겠다.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오늘은 계속 올라가기만 하네. 여기저기 대나무가 많네. 네,
올라갑니다. 역시나 계속 올라갑니다. 택시가 또 올라가. 또 올라갑니다. 미리 좀 얘기 좀 해주라. 힘듭니다. 얼마나 올라가야 무릎이 될지. 너무 많이 아프네요. 또 있을 것 같지 않냐? 아니, 또 있으면 욕할 거야. 동상이 안 보이잖아. 아, 저기 있네 동상. 야 또 올라가야 된다. 아 짜증나. 또 올라가야 돼? 나 엄마가 이거 실래 그래. 저기 끝에 있는 저기야? 무슨 전설이야? 철쭉을 보고는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꽃을 꺾어다가 날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라고 물었다. 이 여자 미친 거 아니야? 다시 올라갑니다. 설화 이야기 안내판이 설치된 곳이 중간 지점인 듯합니다. 그래도 좀 쉬었다 가니 괜찮네요. 신라 성덕왕 때 순전공이 강릉 태수로 부임하는 길에 바닷가에 도착해 점심을 먹는데 병풍처럼 둘러져 있던 바위 위에 철쭉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순전공의 부인이 따달라고 하였답니다. 하지만 지원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 암소를 몰고 지나가던 노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꽃을 꺾어 부인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는데 자줏빛 바위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나니 부끄러워 하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이것이 바로 신라향가 헌화가입니다. 헌화가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 수로 부인 일행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바닷가 임해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바다의 용이 솟아오르더니 아름다운 수로 부인을 낚아채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넋을 놓고 있던 순전공과 일행 앞에 또 한 명의 노인이 나타나 말합니다. 백성들을 모아 막대기로 언덕을 치며 노래를 부르면 부인이 돌아올 것입니다. 백성들은 노인의 말대로 한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로 해가입니다.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 나무 안에 아순제 그 얼마나 큰가. 내 만약 어기고 바치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으리라. 결국 집단적인 목소리의 힘 앞에 용은 굴복했고 수로 부인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이런 있었습니다. 이쁜 여자가 꽃을 따다 달랬는데 따다 줘야지. 얼른 따다 줘야지. 이제 가면 못 간대 거기. 와. 너무 멋있잖아. 여기가 더 여기도 뭔가 12지신인가? 얘가 소띠는 없잖아. 이거 양이잖아. 염소띠가 있어? 없잖아. 양. 곳곳에 포토존이 많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 다시 와서 사진을 많이 찍어 보고 싶습니다. 경치가 멋집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찾아보면 많습니다. 공원을 정말 잘 꾸며놨습니다. 가슴이 참 시원해집니다. 비가 좀 많이 온다. 그래도 올라갈 때는 안 와서 다행이야. 옛날에는 일로 올라왔을 거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 돼. 미끄러워. 이 데크길이 더 위험하다며. 음. 비 올 때. 성인이 3,000원인데 식사하러 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요. 쉬시면서 가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돼? 왜 안 먹어? 메뉴는 맛있는 코다리 조림입니다.
딸아이가 먹기 싫다고 했지만 조림과 같이 있는 떡을 보니 표정이 풀립니다. 아이들 입맛은 어른과 틀려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식사하기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혜연이 떡 먹어. 이런 걸 먹어버릇해야지. 편식하면 돼야지. 식사를 끝내고 나와보니 삼척 해수욕장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로등과 빗물에 젖은 길게 이어진 데크길을 자박자박 걸어가니 제법 운치가 있습니다. 비가 내려서인지 모래도 흩날리지 않고 편안하게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해수욕장 뒤쪽 건물들의 빗무리가 흥겹게 느껴집니다. 파도도 네온 사인에 변하는 빛으로 파랗게 붉게 변하며 다가왔다 멀어졌다 합니다. 비는 계속 부슬부슬 내리고 파도 소리는 시원하게 들리고 저쪽에선 불꽃놀이도 잊혀지지 않는 또 하나의 추억이 될 듯한 저녁입니다. 이제 숙소로 이동합니다. 몇 분? 4명. 4분? 네네. 506, 507. 네. 요 옆으로 가세요. 카드키. 네. 응? 그렇지, 2인실. 좋아? 모텔이야.